자,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들어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넷마블입니다. 매수가 11만 원이고요. 사면상은 더 가야 본전입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네. 어제 또 장 끝나고 놀라운 실적을 발표해서 오늘 장대 양복이 나왔지만 종가가 지금 51,5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딱 된 네. 거예요. 아, 실적도 좋고 그런데 내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고민이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최근에 게임주들 서서히 맥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담백한 초당 순두부 최수정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그 고생했던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게임 업종의 특성상 첫 번째는 어떤 신작이나 어떤 히트작이 강하게 나오면 뭐 묻지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강력하게. 또 근데 그거를 뭐 영화 개봉 될지 안 될지, 천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의 신작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 넷마블이 하고 있는 게임들의 신작이 출시되는 것, 기존에 나왔던 나웃랩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븐다이츠인가요? 그런 부분들의 기존 작들이 여전히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런 기본 실적에 비하면 저평가되는 건 맞다. 두 번째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게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게임 업종의 주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면 유럽이 아니고요. 네, 아시아권에서 하는데 특히나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몇 년간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게임 업종도 정말 힘쓰지 못했던 모멘텀인데,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건 네. 저도 확정을 못해요. 근데 이번 우리나라 중요한 이제 어떤 유권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외교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다라면 게임 업종들에 대한 어떤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지속 홀딩 관점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비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만 원대라면 지금 저는 여기서도 추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봐요. 네. 비중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인데 추가 매수 돈도 없는데 매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비중이 한 20% 30% 정도라면 추가 매수 충분히 더해서 평단가를 한 7, 8만 원대까지만 8만 원대까지만 낮춰놔도 네. 충분히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은 도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중국 정책이 차기 정권에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판호 개방 등등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올라가야지 말이죠. 그렇죠. 송지호 대표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한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실적 발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야구로 보면 첫 번째 안타를 친 겁니다. 출루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후속타가 나와야 되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하고 상관없이 이제 개별적인 기업의 내용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게임주는 신작이 나올 때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것도 신작이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후속에 한 6개 정도가 올해 그 차기 게임 신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다음 후속에서 후속타가 나오게 되면 출루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아까 이제 세븐아이츠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5월 15일 날 세븐아이츠가 이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새롭게 지금 그 어떤 신작의 그 게임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게임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 정도에 그 이제 어떤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멘텀이 형성될 거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캐시카우는 지금 잡아놓고 있고, 그래서 후속에 대한 어떤 신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쭉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전략을 봤을 때는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50% 손실이라고 했을 때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어떻게 비중이 있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뭐 이 게임주가 예전에 가장 뭐 20만 원까지 갔을 때 보면 코로나 같은 특수한 환경이었습니다. 네. 다 집에 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게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그때 갔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연결됐을 때는 아마 그때처럼 주가 갈 텐데요. 화면을 제가 차트 보고 한번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대감 측면하고 봤을 때는 분명히 한 7만 원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7만 초반까지.
그러면 저라면 바로 넘어가기는 부담될 겁니다. 아직 왜냐하면 보여줄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의 절반 정도 이렇게 조절하시고 분명히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올 때 전략적으로 그때 충분히 조정 나올 때 그때 다시 팔았던 부분을 다시 매수해서 전략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까 이제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메꾸면서 또 할 수 있고요.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또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또 팔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손실을 메꾼다 보면은 아마 게임주에 대한 부분에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뭐 한한령이라든지 지금 하반기까지 재료들은 아직 조금 남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7만 원 초반에서 비중 조절 혹은 추가 매수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송재호 대표님은 근데 야구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또 야구에 뭐 출루부터 비교해서. 타석까지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요즘에 이정우 야구 많이 보시나 봐요. 네. 가끔씩 이제 열어서 보기도 하고 예. 어렸을 때 그 야구 많이 했잖아요. 학교 딱 끝나면 바로 가서 예. 야구. 네. 야구 좋아하게 생기셨어요. 좋습니다. 쏙쏙 또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넷마블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SM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11만 5천 원이고요. 한한령 해제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하시네요. SM은 최수창 대표님이 저번에 중장기 종목으로 한번 가지러 오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엔터는 지금 분위기 좋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제가 위플래시 아냐고 이거 아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위플래시 또 SM 예, SM이에요. 있잖아요. 에스파.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아는 이제 이게 요즘은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가수 이름이잖아요. 좀 네. 다 뮤지션들이 팀명이라 블랙핑크, 뭐 BTS, 예. 이건 아는데 요즘 워낙에 이제 연차 안 되는 신인 그룹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에스파가는 신인이 아니에요. 에스파는 좀 알죠. 예. 근데 NCT는 아세요? NCT? NCT 들어봤습니다. 예. 예. SM 이렇게 빵빵한 가수들 많은데 네. 이제부터 시작이죠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최근에 그쵸? 들어가셨다는 예. 말인데 수익 구간이죠. 어느 정도 상승의 룸이 더 있을까요? 그 요런 건요. 지금 이게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진단할 때 자기 지지 기준을 지키면서 네. 여기만 안 깨지면 홀딩 해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건데 미래 어디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기준에서 이탈 없다면 기술적으로 홀딩 어디까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예상 목표도 기술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모멘텀상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속속 하니까 하이브 정도만 실적이 좀 예상치를 빗나가 좀 하이했지만 대부분 다 긍정적 나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미래 실적은 발표된 건 이제 과거니까 지금 시점부터 뭘 봐야 되냐면 컴백한 뮤지션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BTS 같은 경우 6월 달에 전작 다 만기 채우고 나와서 네. 온전하게 다시 이제 컴백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블랙핑크도 해외 공연 투어가 있고 그래서 각 뮤지션들이 지금 투어 같은 그 공연을 하는데 이 효과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방금 아까 게임 얘기했지만 중국하고 외교적 관계가 서서히 풀리면서 한한령이 보이지 않는 소위 좀 없다고는 합니다. 근데 네. 그에 따라 좀 장벽도 있었던 것들이 열리면 기대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건 있어요. 뭐냐면 사실상 이번 실적 발표한 거 치고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무풍지대 반사수혜를 찾다 보니까 부각이 된 건데 만약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 영향 없고 다른 순환 차원에서 다른 주도주들이 막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수급에서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 이제 좀 체크 포인트다. 차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SM이잖아요. 작년 딱 공교롭게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다음에 하이브도 한번 볼까요? 얘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섹터 내 같은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하이브도 여기 11월 달, 10월 달부터 서서히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YG 엔터죠. YG 엔터도 보면 같이 오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동조돼서 같이 동종 세트에서 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세 개를 같이 보면서 기준 잡으시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4월 달에 일단 YG 엔터는 저점을 깨져서 안 되고 네. 하이브 보죠. 하이브도 4월에 저점이 깨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SM을 보시면 SM도 바로 4월에 저점을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계속 물고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라는 신호거든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 주도 상승이 좀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깊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기준만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지속적으로 또 홀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예상 목표가는 직전 고점 14만 7천 원인데 이 가격대를 6월 달 이내로 돌파해주면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안에 어느 정도 단기 이익실현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익실현 해놓고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마음에 왔던 게 네. 요것도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넷마블이나 아까 좀 전에 게임처럼 네. 중국 내 한한령 해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콘서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SM의 팬덤이 굉장히 크거든요. SM 아티스트들에 네네. 대한 중국 내 팬덤이 거기에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목표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본 네네. 결과는 우리 송재호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SM 조금 더 이제 또 일찍 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뭐 방송에서도 제가 SM은 지금 7만 원 초반에서 계속 밀었던 종목이었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가끔씩 출연했잖아요. 단기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SM은 저희 이제 실적으로 SM하고 하이브를 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실적으로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SM을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한한령에서 그래도 가장 수혜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최수환 대표님께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상당히 대응하기 좀 편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엔터주들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YG 엔터의 블림피크 그리고 하이브의 BTS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뭐 두 큰 대형 아티스트들이 복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같이 평승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복귀하기 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복귀하게 되면 또 이게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 넘어가면 그때 좀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이제 1분기의 실적이 이제 그 저점인데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2분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T 위시부터 웨스파 그리고 3분기에는 NCT 드림부터 해서 뭐 새로 이제 아이돌 그 그룹들이 신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음반 판매, 공연. 그럼 그때부터 이익이 쭉쭉 올라갈 거 봤을 때는 실적으로는 좋게 반영될 것 같은데 길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면 네. 분명히 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16만 원대에 올라가면서 그때 거래량 엄청 터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반등 나고 났을 때 보게 되면 4만 원, 5만 원대에 상당히 눌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약간 이 15만 원, 16만 원대는 매물벽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올라갈 경우 이런 부분에서 올라올 때는 약간 비주 조절하고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보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한한령 해제가 뭐 본격적으로 된다면 이제 23년도쯤에 한창 네. 엔터주 좀 뜨거웠던 때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은 두 분 다 뭐 직전 고점 14만 원, 15만 원 정도는 괜찮다. 근데 거기서는 조금 물량을 줄이거나 차익 실현 해놓자라는 쪽으로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GKL이요. GKL이요. 요거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11,800원이요. 11,800원이요. 뭐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그 예전에 오래 됐었는데요. 한번 네. 입절을 하고 아, 그런 다음에 좀 더 오를까 해서 한 보름 전에 다시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요것도 약간 카지노 쪽이면 뭐 한한령 요런 거가 이슈가 네네, 돼서 조금 관세도 보시는 거죠? 없고 한한령 하면은 음,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고 해서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오래 보셔도 괜찮은지 아니면 뭐 자금의 성격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자금의 성격이요? 네, 뭐 중장기로 조금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중단기로 좀 너무 장기는 아니고요. 너무 장기는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GKL 요거 이제 카지노 관련주죠. 반나절만 매매해도 장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 또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대한민국 내수 경기 살리려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리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또 중국인 상대로 무비자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런 수혜주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송재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GK 뭐 어차피 길쭉을 봤을 때도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지금 최근에 저도 돌아다니면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오. 그만큼 지금 실적도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카지노다 보니까 드로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 쪽의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드로맥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 베이스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주가도 여기 아래에서 내려가기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모멘텀이 확실하잖아요. 일단은 뭐 우리 하반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무비절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면 분명히 또 지금 보니까 GKL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마케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을 준비한다고 했다는 거는 결국은 뭔가 제스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걸 보고 있고 또 추가적인 뭐 자료 한번 찾아보니까 뭐 몽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다양한 쪽에 또 신규로 동남아 쪽으로 요즘 한국으로 또 관광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면 충분히 좀 희망이 있어 보이고요. 뭐 차트를 보더라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이 시점에 많이 좀 올라갔던 점이 있었지만 그 후에 이제 좀 회복의 기대요. 그러니까 쭉 보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바닥을 딛고 지금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고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뭐 일부분 조금 더 이제 비중이 한 16% 정도 되니까 뭐 4% 정도는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4,000원 정도에서 뭐 좀 비중을 조정한다든지 하면서 21선 타고 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흐름을 타게 되면 21선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면 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종목으로도 교체하는 거,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가 맞아요. 추세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교체하는 건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바카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영혼 본색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홍콩 영화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GKL이랑 파라다이스 좀 비교를 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좀 큰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니까 외국인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외국인이 왔을 때 첫 번째 요인이 뭘까요?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자기네 자국 통화가 강세면 우리나라에 와서 돈 쓰고 가기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 엔화 강세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이 회사들이 망할 회사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때 정말 실적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그 특허권한데 이런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럼 파라데이스랑 GKL은 사업권의 유지는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그럼 실적에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거는 외국인 관광객의 영향인데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달러의 통화 약세를 자꾸 정책을 내세우니까 아시아권의 통화들이 강세가 되면 네.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돈 쓰고 갈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실적을 보면요. 이거 보시면 좋아요.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파라다이스 보여드릴게요. 파라다이스를 보시면 주가가 2014년도 최고점 찍고서 쭉 빠졌는데 이거 떠나서 코로나 때 지금 2020년도잖아요. 이때 코로나 때가 영업이익이 800억 적자였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에 1,400억대,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가 1,300억대거든요. 영업이익이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주가가 지금 좀 더 빠져 있잖아요. 그럼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시장에서 알아봐주지 않으니까 좀 아쉬운 거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면 최소한 2020년도에 연말 종가가 15,300원이니까 15,000원대까지 파라다이스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볼륨이 있다고 보여주고 이 주봉인 거죠, 주봉. 월봉입니다. 예. 월봉이에요. 네, 예, 예. 월봉. 네. 그럼 GK도 비슷하게 논리를 보면 최악의 2021년도에 1,400억이었어요. GKL이. 적자죠? 그럼 2020년도, 2021년도 역시 주가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보다 지금 실적은 500억, 300억 개선되고 있는데 플러스 흑자로 주가는 지금 2020년, 21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실적이 적자날 건 아니고 내년도 나지 않을 거고 흑자인데 흑자폭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니까 최소한 못해도 2020년도 연말 종가가 16,700원이거든요. 그럼 15,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와 줘야 네. 그래도 적절한 주가다. 그럼 지금 네. 적절한 주가에 하이하우스는 저평가 국면이라서 저는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 저 가격대까지는 중기적인 홀딩을 15,000원대까지요? 네,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굉장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송재호 파트너도 21선 흐름 타는지 요거를 조금 주목해보라고 하셨고 14,000원, 1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의 플라자비가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그때 플라자비 때는 일본의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잖아요. 네. 트럼프가 하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위안화 절상 카드 가지고 승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GK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처럼 인바운드 관광 산업이 부흥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팁까지 주셨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카페24 들어왔고요. 매수가 51,800원. 자꾸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오늘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더 빠졌어요. 네, 맞아요. 49,7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24% 하락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앞에 이름은 잘 줘야 되는데 24래 가지고 24%거든. 아무튼 24%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농담한 쌍은 아닌데 아무튼 이것도 송재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확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워낙 이제 저번 그 실적에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이제 성장 면에서는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눈높이를 좀 맞추지 못했던 게 네.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분기에 워낙 그동안 적자를 좀 이어지다가 흑자 전환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주요한 내용에서 하락한 이유가 이제 거래액 쪽. 어차피 카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커머스 쪽이라든지 다양한 쪽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거래액 쪽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활용하게 되면 네. 가장 이 커머스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 많이 될 때 보면 재활용 물품이 많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많이 줄어든 거 보면 이런 거래액들이 많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그게 또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봤을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급락이 좀 나왔지만 실망감 때문에 한꺼번에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또 한 번의 흐름에서 아래쪽에 한 번 정도 이제 밀렸다가 또 한 100일선 정도에서는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포인트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단가 같은 게 나와 있나요? 혹시? 매수가가 51,500원. 51,800원. 네, 그래서 차트 보시고 한번 전략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주의인데 이제 놓치신 것 같은데요. 봤을 때는 이 100일선 정도에서는 한번 이제 지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이게 매도를 놓쳤을 때는 한 번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네, 만약에 나는 그냥 종목을 교체하고 싶다 할 때는 반등 나온 타임이 한 번 딱 옵니다. 그러면 그때 비중 조절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렇게 한참 지나가다 보면 또 이런 수렴하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타기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 될 수 네, 있겠죠. 지금은 네. 좀 물타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워낙 기대감 때문에 이제 몰려갔던 수급들이 이제 한꺼번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너도나도 팔고 보자 심리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떨어지게 되면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급해가지고 물타기 확 하거든요. 네. 그건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물타기는 안 될 것 같고 최수정 파트너는 여기는 반등 시에 이제 매도를 하자고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본인의 기준점이 흔들리면 즉각 매도도 좋다. 잠깐 이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건지 어떤 정보가 없어요. 공매도 과열 금지한 거 외에는 네. 특별한 악재가 있다. 이 정도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거나 뭐가 뉴스 나올 텐데 없어요. 네. 시중에 알려진 게.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차트 보면 거래가 지금 거래 대금이 무려 3,500억 터졌어요. 보시죠. 3,500에 터졌던 음봉입니다. 이 자리에서 음봉의 이 시가 자리를 보시죠. 여기 음봉의 시가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지그재그 흔들어 주다가 지키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저점 낮추면서 깼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또 깼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확 들어갔어요. 다음에 또 여기서 전고점 넘어서 걸어가다가 최대 거래가 터진 자리가 또 4천억이 넘거든요.
이 자리를 또 양봉의 시가를 깨고 반등 주고 깨고 반등 주는데 또 저점을 깨니까 계속 늘어지면서 기간 조정 한 4, 5, 6개월 갔죠. 그럼 최근에 여기서 기준점 잡을 때 최대 거래 터진 자리는 이 양봉이잖아요. 이 양봉의 시가를 깼다가 반등 주는데 저항 돌파하려고 하는데 또 이탈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전저점 이탈할 우려가 있으니까 즉각 매도를 하셔야 되죠. 오늘 같은 날 저는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건 실전에서 대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식이라는 게 뭐든지 자, 난 장기 투자야. 워렌 버핏처럼 무조건 장기 투자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매매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의 내 기술적인 기준이 흔들리면 이거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오늘 같은 날 사실 즉각 대응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시간 이후에도 이제 넥스트 거래 끝났죠. 네. 대응이 할 수 있었다면 저는 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네네. 저는 이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나 뭐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차트가 꺾이는 차트고 저점을 깨지면서 변동 하락과 기간 조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에 중점 투자, 즉각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라도 매도를 해야 네.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제 그 자기만의 또 종목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반등 이용해서 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께서 주도주를 워낙 잘 패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종목들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종목들은 또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저희는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K요. SK요. 매수하신 이- 네. 15만 6,700원에 20%요. 15만 6,700원에 20%. 예, 이게 매수한 지가요. 네. 1년이 넘었어요. 1년이요. 야, 근데 수익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시점 좀 알려주시고요. 네. 이게 실적이 어떻게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알고 싶어요. 요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으면은 요번 기회를 통해서 매도하고 다른 거를 이렇게 교체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예, 실적 네. 발표가 언제인지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언제인지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고 요걸 이용해서 매도를 해도 괜찮을지 일단 매도 시점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주사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붐이 많잖아요. 그러면 차기 정권 들어왔을 때 상법 개정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지주사들 확실하게 배당 정책부터 해가지고 주주하는 정책 펼쳐야 돼 이런 그렇죠. 분위기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지주사들이 많거든요. 네. 요거는 최수장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우선- 대응해야 될까요? 어머님 너무 어려운 종목 가셨어요. 네. 왜냐하면 일반 그 법인 회사가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럼 사업을 하니까 대표적인 거 뭐 요즘 뭐 화장품 나가고 뭐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팔아요. 그 화장품 많이 팔리면 그거에 대한 실적만 보면 되는데 SK는 지주사예요. 네. 그룹 전체를 공부하셔야 하는데 그룹 전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그룹 전체 지주사 공부하면 그룹 전체 공부할 때 이거 3분 안에 말 어딩 못 해요. 예, 그러죠. 이게 너무 많은데 근데 대기업인데. 이 회사는 또한 벌써 빨리 자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SK가 지주사인데 중간 지주사 SK가 생기면서 사실상 과거에 그 SK 그룹의 SKS가 올라가면서 그 주가 반영 거의 못 한단 말이에요. 중간 지주사 SK스퀘어가 SKS를 밑을 깔아놓고면서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SK는 실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 반장님이 얘기했듯이 상법 개정에서 지주사의 붐이 일어날 모멘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저도 모르죠. 정치인들만 아는 거니까. 네. 그래서 SK는 가지고 있으면 그래 뭐 배당해도 받고 해서 손해는 안 볼 겁니다. 네. 다만 수익의 기대치는 1년 동안 수익 못 냈다고 답답하신 건 이해되는데 반대로 1년 동안 주식 갖고 있다가 50% 70% 마이너스 하는 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SK가 망하겠냐 생각하시면 본인의 손해 날 일은 없어요. 단 수익의 기대치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대로 보유하시되 네. 본인 매수가가 올라왔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상법 개정에서 뭐 자꾸 이렇게 우리 한국경 TV 같은 데서 지주사들 막 자꾸 나오면 더 가져가시고 그런 얘기 없으면
홀딱 팔아먹고 종목 교체 이동. 어머니는 한국현대TV를 매 틀어놓고 계셔야 돼요. 사법 개정안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예. 그게 또 어쨌든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지주사라는 키워드를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송재호 대표님은 SK 어떨까요? 뭐 저도 이제 매수가는 올 것 같아요. 네. 뭐 보니까 이제 밸류업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것 같아요. 1년 전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희부지비하다가 내려놨는데 뭐 그래도 저도 이제 기업의 전반을 보게 되면 SK가 아까 최유선 대표님 말한처럼 그 자회사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SK가. 근데 좀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K 스퀘어하고 연결된 하니스 돈 잘 벌고 있죠.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잘하고 있고요. 이런 그 주요 그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배터리 산업입니다. 아직 적자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연결돼 있는 그 미국에 있는 SK1 연결돼 있는데 또 자금이 부족하니까 또 SK E&S하고 또 합병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 재무구적인 부분하고 합병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상법 개정안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SK 이노베이션 쪽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때 주가가 또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 두 가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략을 봤을 때는 제가 차트를 보시고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이제 올라오겠죠. 올라왔을 때 내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서 올라왔을 때 어디서 매도할까? 결국은 이 매물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매물대를 보니까 작년에 6월 달에가 그때 당시 한 19만 원 정도 선에서 상당히 매물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유선 대표처럼 보유가에 오면은 뭐 3분의 1이라든지 2분의 1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가지고는 8만 원, 19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매수가에서 매도하셔도 손해는 아니에요. 네. 배당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한 6% 그쵸. 정도 배당 이건, 받으셨으니까 은행이 이자보다 짭짤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 종목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